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이 그날 하루 그리고 건강 수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젊은 분들에게는 그저 습관일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의 몸에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 마시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거나 시간대나 물의 종류를 잘못 고르면 몸이 나른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고혈압, 소화불량, 심지어 뇌졸중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아침 수분 보충 시 흔히 저지르는 8가지 위험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침을 올바르게 시작하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해답을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 후반이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질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실수 공복에 차가운 물 마시기.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잠을 깨고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 찬물이나 냉수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아침 첫 행동으로서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밤사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깊은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체온은 내려가고 소화 기능은 일시적으로 멈추며 혈관도 수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 위에 갑자기 차가운 물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제 막 시동을 걸려는 오래된 엔진에 갑자기 얼음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복통, 손발 냉증, 메스꺼움, 심지어 원인 모를 두근거림이나 불안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5세 김순자 할머니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김 할머니는 몇 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 물을 마시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편이 머리가 상쾌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침만 되면 배가 무겁고 손발이 차가우며 피로감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 때 의사가 그녀의 아침 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신다고 하자 의사는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이 든 몸은 오래된 기계와 같아서 천천히 데우면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세요. 그날부터 김 할머니는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러자 단 며칠 만에 컨디션에 명확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무거운 나른함이 사라지고 배가 가벼워졌으며 손발이 따뜻해지고 기분까지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아침에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있다면 꼭 멈춰보세요. 대신 35,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나 전날 밤부터 상온에 둔 물을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풍미를 더하고 싶다면 얇게 썬 레몬이나 민트잎을 조금 넣으면 상쾌하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단 혈당을 관리하는 분은 설탕이나 꿀은 피해야 합니다. 올바른 물 한 잔이 당신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건강으로 이끌어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실수, 아침에 물을 한 번에 다 마셔버리는 것. 일어나서 목이 바싹 마르면 자신도 모르게 컵을 들고 한 번에 다 마셔버리곤 합니다. 그것은 마치 중요한 임무를 완수한 듯한 성취감마저 들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 행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물을 한꺼번에 마시면 위와 심장에 급격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막 잠에서 깬 몸은 혈압과 심박수가 서서히 안정되어 가는 상태이며 소화기관도 이제 막 시동을 건 상태입니다. 그럴 때 대량의 물이 한 번에 들어오면 위가 풍선처럼 갑자기 부풀어 올라 포만감이나 메스꺼움, 가벼운 현기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70세의 전직 체육교사 박철수 씨의 경험입니다. 자기 관리에 엄격했던 박 선생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큰 컵 한 잔의 물을 마치 에너지 보충처럼 한 번에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현기증과 두근거림, 비틀거림을 느끼게 되어 나이 탓인지 수면의 질이 나쁜 탓인지 날씨 탓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의사와 이야기하던 중 뜻밖의 조언을 받습니다. 물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겁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느꼈던 박 선생님. 하지만 실제로 일주일간 계속해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불쾌한 증상이 사라지고 몸의 안정감이 늘었으며 심박수도 안정되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몸도 천천히 깨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요라며 웃으며 말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물을 천천히 마시면 흡수 효율이 좋아지고 위나 심장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신진대사가 저하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럼 내일부터 실천해 봅시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물을 한 모금 머금고 몇 초간 있다가 천천히 마십니다. 물을 마시는 행위를 바쁜 일과가 아닌 몸을 아끼는 아침의 의식으로 여겨보세요. 작은 팁으로는 150, 200ml 정도의 작은 컵을 사용하거나 몇 분 간격으로 부드럽게 알람을 설정해 몸에 휴식과 수분 보충의 시간을 주는 것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실수 밤새둔 플라스틱 병의 물을 아침에 그대로 마시는 것. 침실에 플라스틱 페트병을 두고 밤중이나 아침에 바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행동. 이 행동은 언뜻 보기에 매우 편리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은 따뜻하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방에 하룻밤 동안 놓여있던 오래된 플라스틱 병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저렴한 병이나 오래된 병 중에는 BPA, 비스페놀 A나 기타 내분비 교란 물질을 포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은 장시간 고온 환경에 노출되면 물에 녹아 나오기 쉬워집니다. 이것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호르몬, 치료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화학 물질들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수면의 질이나 소화 기능, 심지어 복용하는 약의 효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76세 이정호 씨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정호 씨는 매일 밤 낡은 페트병에 물을 담아 침대 옆에 두고 밤중에 잠이 깼을 때나 아침에 마셨습니다.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통과 나른함, 아침에 개운하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TV 프로그램에서 하룻밤 둔 플라스틱 용기의 물의 위험성이 소개되었고 짚히는 바가 있었던 이정호 씨는 바로 영양사에게 상담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밤 사용하던 페트병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정호 씨는 유리병 뚜껑은 나무로 바꾸고 매일 정성껏 씻어 새물만 담도록 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컨디션이 개선되고 아침 기상도 상쾌해졌습니다. 단지 이것만으로 마치 10년은 젊어진 기분입니다라며 웃으며 말해주었습니다. 물론 플라스틱 병 자체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거나 고온의 방에서 하룻밤 방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도 밤이나 아침에 플라스틱 용기의 물을 마시는 분들께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유리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병으로 바꿔보기. 매일 아침 반드시 새물로 교체하고 전날의 물을 덧붙이지 않기. 매일 용기를 깨끗이 세척하여 세균 번식을 막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나 무늬가 있는 용기를 선택하면 물 마시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매일 아침에 가벼운 기상과 건강한 하루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공복이나 약 복용 직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 매일 아침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약을 복용합니다. 고혈압, 심장, 갑상선 혹은 비타민제 등. 그리고 의사로부터는 물과 함께 복용하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물과 함께 마셔야 하는지, 식전인지, 식후인지, 언제가 최적의 타이밍인지 이런 세세한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애매함이 사실 아침의 불쾌감이나 메스꺼움, 위장 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공복에 약을 먹고 그 직후에 물 한 컵을 들이켭니다. 아직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위에 약과 다량의 물이 한 번에 들어가면 위가 자극받아 메스꺼움이나 속쓰림 위에 무거움 등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한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약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흡수가 방해받고 가스가 차기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소화 기능이 젊었을 때만큼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 식사의 균형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부산에 사시는 82세 최미자 할머니의 경험입니다. 오랫동안 갑상선약을 복용해온 최 할머니는 의사의 지시를 특별히 어긴 적 없이 꾸준히 약을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은 후에 메스꺼움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나이 탓이려니 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철 씨 의사가 생활 습관을 확인한 결과 최 할머니에게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고 약을 먹은 직후에 물 한 컵을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위에는 그 물이 부담이 되어 오히려 컨디션을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의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약을 드실 때는 100ml 정도의 소량의 물로 충분합니다. 그 후 30-45분 정도 지나서 아침 식사나 추가적인 수분을 섭취하세요. 최 할머니는 그 말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메스꺼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아침 기분도 상쾌해졌습니다. 단지 이것만으로 이렇게 다르다니 놀라워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작은 습관의 재검토가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아침 약 복용 후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면 약이나 컨디션을 의심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약은 100ml 전후에 물로 복용한다. 약 복용 후 30-45분 정도 간격을 두고 아침 식사나 다른 음료를 섭취한다. 여러 종류의 약을 먹을 경우 작은 컵에 물을 준비해 한 알씩 천천히 먹는다. 약 먹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메모하여 규칙적인 습관을 만든다. 불안할 때는 의사나 약사에게 망설이지 말고 상담한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며 몸이 가장 섬세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스꺼움도 피로도 없는 편안한 시작을 자신에게 선물합시다. 5번째, 실수 아침 식사를 거르고 수분만으로 버티는 것. 최근 조금씩 늘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를 거르고 물이나 커피만으로 점심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간헐적 단식의 일환으로 시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병 등을 치료 중인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7-8시간의 수면을 거친 아침 몸속은 에너지가 텅 빈 상태입니다. 뇌와 심장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시간대에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수분은 분명 중요하고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하지만 칼로리도 영양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물이나 블랙커피만으로 때우면 혈당치가 급격히 떨어져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 짜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주에 사시는 68세 윤화영 씨도 그 예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윤 씨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거르면 체중이 잘 빠진다는 정보를 보고 물과 블랙커피만으로 오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 순조롭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 후부터 건망증이 늘고 아침에 멍한 느낌과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걱정한 딸이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가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본 결과 중요한 아침 시간대에 필요한 영양이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사는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1개 토스트, 한 장 플레인 요거트 하나 등 간단한 아침 식사로 충분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날부터 윤 씨는 아침 식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며칠 만에 몸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손떨림도 멈췄으며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아침부터 든든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조금만 먹어도 몸이 이렇게 다르다니 라며 본인도 놀라워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가벼운 아침 식사는 어르신들의 혈당치를 안정시키고 기억력 향상이나 낮 동안의 피로감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아침 식사는 살이 찌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있다면 내일부터 조금만 바꿔봅시다. 바나나 1개 호두나 아몬드 몇 알, 아몬드 우유 1잔도 괜찮습니다. 아주 적은 영양으로도 몸과 마음은 확실하게 깨어날 것입니다. 작은 팁으로는 전날 밤에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부엌에 과일이나 통곡물빵을 두면 아침에 단 2분 만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 2분이 하루의 쾌적함을 결정합니다. 6번째, 실수 식사 직후에 물 마시기. 많은 분들이 식후 입가심이나 소화를 돕기 위해
식사를 마친 직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해해 보이는 행동이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위에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 위는 먹은 음식을 제대로 소화 분해하기 위해 전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량의 수분이 들어오면 위액이 묽어져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위가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트림 등의 불쾌한 증상이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미국 영양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식후 바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위장장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영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위장의 기능이 나이와 함께 느려지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후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때쯤이면 위 속의 음식도 어느 정도 소화되어 수분이 영양 흡수를 돕는 역할로 전환됩니다. 이 타이밍의 수분 보충은 오히려 몸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소량씩 천천히 입에 머금듯이 마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화를 방해하지 않고 체내 수분 균형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작은 유령으로 쾌적하게 식후 바로 목이 마를 때는 찬물로 입을 헹궈 입안을 상쾌하게 합니다. 또 시데모 수분이 필요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아주 조금만 마십니다. 물 대신 따뜻한 허브치 등을 한 모금만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의 습관에 조금만 간격을 두는 것으로 위장에 대한 부담이 줄고 몸이 더욱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식후 바로 마시는 물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재검토하고 싶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7번째 실수, 잠들기 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처럼 깊고 연속적인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 예를 들어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조차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목마름을 방지하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어본 분도 많을 것입니다. 이 생각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잠들기 직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밤에 많은 물을 섭취하면 신장은 밤에도 활발하게 계속 일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밤중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게 되어 소중한 수면이 조각나게 됩니다. 잠이 얕아지면서 다음날 아침에는 피로가 풀리지 않고 머리가 멍하거나 눈꺼풀이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의 전통의학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행설에서는 밤은 수수의 기운을 몸에 저장하는 시간으로 여겨지며 과도한 수분 섭취는 기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회복 과정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 전에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50-10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입에 머금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절대로 차가운 물이나 카페인이든 녹차, 홍차 등은 마시지 않도록 합시다. 이것들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작은 힌트, 만약 밤중에 자주 목이 마르다면 그것은 낮 동안의 수분 보충이 부족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나 저녁에 수분 섭취가 적으면 밤이 되어 몸이 수분을 원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기 전에 몰아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에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하루의 끝은 몸과 마음을 조용히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그 평온한 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물 마시는 타이밍에 조금만 신경을 써보세요. 8번째, 실수, 격렬한 운동 직후에 물을 한 번에 마시는 것.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주의점이 있습니다. 바로 격렬한 운동 직후에 물을 한 번에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고 심박수가 빨라지며 숨이 차는 운동을 한 후 몸은 흥분 상태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대량의 물을 한 번에 마셔버리면 심장이나 신장에 급격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심장 기능이 젊었을 때에 비해 저하되어 있어 운동 후 바로 급하게 수분을 보충하는 것은 부정맥이나 급성 심부전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 병력이 있는 분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운동을 마친 후 바로 물을 마시지 말고 우선 몇 분간 천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여
호흡과 심박수가 안정된 후에 물을 마시도록 합시다. 물은 한 번에 마시지 말고 미지근하거나 상온의 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작은 힌트. 작은 물통이나 페트병을 준비해 둡니다. 운동 후에는 5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물을 100-150ml 정도로 나누어 마십니다. 목이 마르더라도 한 번에 다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운동 후 바로 물을 마시면 회복이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몸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운동과 수분 보충은 모두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올바른 순서와 부드러운 방법을 의식함으로써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게 매일의 건강 습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70세가 넘으면 몸이 목마름을 느끼는 능력이 젊었을 때에 비해 약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수분 보충이야말로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보충함으로써 기억력 유지, 변비 예방, 혈압 안정, 심장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여러 번 하루 종일 균형 있게. 어르신들의 이상적인 하루 수분 섭취량은 1500-2000ml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컨디션 활동량, 기온이나 질병 유무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수분 보충의 골든 타임. 1. 아침에 일어난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장의 움직임을 정돈해줍니다. 2. 식사와 식사 사이 몇 모금씩 천천히 마시면 입안의 촉촉함을 유지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식사 중이나 직후는 피합시다. 3. 잠들기 전 아주 한 모금 정도로 충분합니다. 입안의 건조함을 막으면서도 야간 빈뇨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운동 후 숨이 고른 후에 상온 또는 미지근한 물을 소량씩 천천히 마십시다. 한 번에 마시는 것은 심장에 부담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의 약간의 변화로 건강 효과 높이기. 평소 마시는 물에 몸에 좋은 자연 재료를 더하면 맛과 건강 효과를 모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린 뽕나무 열매 오디간을 튼튼하게 하고 시력 개선을 돕습니다. 눈이 피로하기 쉬운 분이나 눈이 침침한 분에게 추천합니다. 말린 국화 카모마일 열을 내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두통이나 안구 건조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 플러스 꿀 희석 음료장을 촉촉하게 하여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단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 중인 분은 피해주세요. 꾸준히 마시는 요령과 작은 팁. 150ml의 작은 컵을 사용하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실 걱정이 없습니다. 눈금이 있는 물통을 사용하면 하루에 마신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 마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은 2-3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70세를 넘긴 지금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잘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마시는 방법을 아주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일이 더욱 활기차고 쾌적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인생을 오래 걸어오다 보면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늙음이란 슬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며 거기에는 자립심, 평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첫째, 노년에는 건강을 과신하지 말 것. 젊었을 때에 비해 나이가 든 지금 자신의 재산은 건강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은 자식의 것, 지위는 한때의 것, 명예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호흡, 심장, 그리고 잠은 자신의 것이며 지금 여기에 있는 생명의 것입니다. 아직 건강하다고 과신하지 말고 규칙적인 식사질, 좋은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방심이 장기 입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노년에는 자신을 위해 살 것. 누군가의 평가에 휘둘리는 인생은 이제 끝냅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소중히 하세요. 좋아하는 옷을 입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최고의 삶의 방식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자유롭고 유연하게 자신답게 사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노년에는 자녀와 가까이 살되 함께 살지는 말 것. 자녀에게는 자녀의 인생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까이 살면서 필요할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 이윽고 자신의 집인데도 있을 곳이 없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집을 살 여유가 없다면 임대를 권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동거는 피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주말에 얼굴을 보는 정도가 편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넷째 노년에는 요양시설 선택도 긍정적으로, 나이가 들어 손발이 불편해지면 자신을 위해 안심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해 둡시다. 요양시설은 버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의료적인 돌봄이 있고 동년배의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생활의 터전입니다. 고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 청결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다섯째 노년에는 옛날 이야기는 친구에게, 자녀나 손주에게는 미래를 이야기할 것. 젊었을 때의 추억은 동년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료이기에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나 손주에게는 옛날 이야기는 먼 세상의 이야기이며 때로는 잔소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 이야기는 동세대와 즐기고 자녀나 손주와는 앞으로의 이야기나 현재의 관심사를 소중히 합시다. 여섯째 노년에는 더 많이 여행을 떠날 것. 집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아직 가보지 못한 곳으로 떠나봅시다. 당일치기라도 옛 친구를 찾아가는 것만이라도 고향에 돌아가 보는 것도 멋진 경험입니다. 여행은 아직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넓음을 다시 한번 자신의 눈으로 확인합시다. 일곱째 노년에는 생각과 삶의 방식을 업데이트할 것. 인내가 미덕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야말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관심 있는 것에 도전합시다.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앱도 즐기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노년은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답게 다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덟째 노년에는 옛 직장에 돌아간다면 존중받을 때만, 예전에 일했던 직장 그리운 추억이 있는 곳일 겁니다. 하지만 초대받지 않았는데 불쑥 찾아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상대의 기억 속에 멋졌던 그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 필요로 할 때만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아홉째 노년에는 몇 가지 진실을 알아둘 것. 행복이란 감각이지 물질이 아니다. 조용한 아침, 따뜻한 차, 한 잔 단 한 통의 메시지, 그것이 인생의 보물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 건강, 안심, 즐거움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야말로 현명한 돈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한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유한하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준비와 돈이다. 가족의 다정함에 너무 기대지 말고 자신의 돌봄은 스스로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예방에 시간과 돈을 쓴다. 목이 마른 후에 마시고 피곤한 후에 쉬는 것은 늦습니다. 노년의 삶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평온하게 살고 비관적인 사람은 스스로 고독에 빠진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분명 따라올 것입니다. 열째 노년에야말로 기억해두고 싶은 3가지 잊을 것, 4가지 가질 것, 5가지 하지 말 것, 6명의 명예, 잊어야 할 3가지 나이를 잊을 것. 마음이 젊으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병을 잊을 것, 너무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생각해야 건강합니다. 원한을 잊을 것, 잠을 잘 자고 마음 편히 살기 위해 가져야 할 4가지 가족을 가질 것. 핏줄의 연결이야말로 무엇보다 따뜻한 버팀목입니다. 자신의 집을 가질 것.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장소가 마음의 안식처가 됩니다. 저축을 가질 것. 매일을 안심하고 보내기 위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가질 것. 진정한 고독을 치유해주는 존재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명확한 계획이 없을 때는 집을 팔지 말 것. 보육사처럼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지 말 것. 자녀와 무리하게 동거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말 것. 자녀의 선물은 사양하지 말고 감사히 받을 것. 자녀의 가정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말 것. 필요한 것은 실루이지 관리가 아닙니다. 최고의 명예 6명일. 햇빛이 질 좋은 수면 3. 매일의 운동 4. 균형 잡힌 식사 5. 자신감을 가질 것 6. 진실한 친구 관계. 마지막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일생을 완수하는 것. 생로병사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언젠가 그때가 왔을 때 후회 없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떠날 수 있도록 오늘을 웃으며 사는 것.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이것으로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둥근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나날을 보냅시다. 만약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부디 친구나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같은 세대의 분들도 평온하고 자신다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 인생의 철학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혜 경험 그리고 평안을 나누는 여정을 계속합시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답게 살기 위한 시간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 평온하게 앞으로의 매일을 함께 소중히 걸어갑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매일이 늘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